한경사 11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기에 관한 부분으로서 순조, 헌종, 철종, 세도정치의 3대 60년간의 시기가 지나고 1863년 고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고종이 나이가 어렸던 관계로 흥성대원군이 1863년부터 73년까지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왕권 강화, 민생 안정, 세곡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1866년에는 천주교를 탄압하여 9명의 프랑스 신부와 수천 명의 신도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병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또한 1866년 평양에서 미국의 통상 요구 및 약탈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평양 감사인 박기소와 평양 군민들이 제너럴 셔먼호를 격퇴시키게 됩니다. 1866년에는 강화도에서 프랑스가 병인 박해를 구실로 침략하여 오자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장군이, 정독산성에서 양원서 장군이 이들을 격퇴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에서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해가며 2011년 대여 형식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1868년에는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독일인인 오페르트가 도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세곡 정책이 더욱 강화되게 되고 1871년에는 강화도에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국이 침략해오자 광성부에서 어제원 장군이 항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척하비를 세우게 되고 이것이 이제 신미양요 1871년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경복궁 중건을 위해 대원군은 당백전과 원납전을 발행하게 되고 명성황후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1919년 고종의 돌아가시자 그 고종의 기일과 관련하여 일제에 저항하기 위한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치 사상에서 보시면요. 율곡 이이의 기후학파는 실학에 영향을 미치고 개화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퇴계 이항의 영남학파는 위정척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개혁정치가였던 조광조가 독인과 북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동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강화학파에서 양명학을 바탕으로 한 강화학파는 국학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천주교는 서학이라 하여 후에 남인에 의해 학문으로 연구됩니다. 이후 병인박해 등을 통하여 천주교들은 탄압을 받게 됩니다. 어,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19세기에 프랑스와 독일, 미국으로 확산됩니다. 이로 인해 독점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보다 값싼 원료 공급지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과 아프리카를 거쳐 아시아로 식민지를 넓혀가게 됩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은 청나라와의 무역을 주도하면서 청에서 비단과 차, 도자기 등을 수입하게 되어 무역 적자에 시달리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청에 팔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청의 아편 중독자가 늘어나고 심한 정부 재정에 문제가 생기자
청 정부는 아편 단속을 강화하게 됩니다. 영국은 1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고 이 전쟁에서 패한 청은 난징 조약을 맺어 배상금을 지불하고 5개의 항구를 개방하게 됩니다. 개항 이후 청에서는 태평 청국 운동이 일어나고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영국은 프랑스와 함께 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켜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어 항구를 추가적으로 개방하게 됩니다. 또한 조약을 중재한 러시아에게 연해주를 내어주게 됩니다. 일본은 17세기 중반 이후 에도 막부가 나가사키항과 통해서 네덜란드와 중국 선박의 교역만 허용하는 제한적 무역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서양 열강의 통상 요구에 따라 에도 막부는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네덜란드와 중국 상인에게서 1차 아편전쟁의 소식을 듣고 정책을 변경하게 됩니다. 1853년 미국의 페리가 군함을 이끌고 무역을 요구하자 1854년 국교를 수립하고 미일 화친조약을 맺게 됩니다. 1858년에는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양선이 들어와서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조선 정부는 서양 세력이 국내에 있는 천주교들과 연계하여 침략해올 것을 우려하여 이를 경계하게 됩니다. 1863년 강화도령이었던 철종이 자식이 없이 승하하자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고종이 나이가 어렸던 관계로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정치적 기반이 약했으므로 남인과 북인을 등용하고 비변사를 혁파하여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상군부를 설치하여 군사권을 통괄하게 됩니다. 또한 대전 회통과 육전 조례 등 법전을 편찬하였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명목으로 원납전과 원납전을 징수하고 당백전을 발행하게 됩니다. 조선후기 양반 세력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정리하여 사액서원 47곳만 남기고 모두 정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생의 집회를 강제하는 등 유생에 대해 서원철폐를 반대하는 운동에 강력히 대응하게 됩니다. 또한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황곡의 폐단을 따라 사창제를 시행하여 고리대금을 막게 됩니다. (2차 아편전쟁으로) 베이징이 서구 열강에 함락되자 조선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러시아의 통상 요구에 대해 국내에 있던 프랑스 신부를 통해 프랑스와 접촉하여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였으나 이것이 실패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약해지고 청이 천주교를 탄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흥선대원군은 천주교도들을 탄압하게 되어 9명의 프랑스 신부를 비롯한 수많은 국내 천주교도들을 처형하는
병인 박해가 1866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병인 박해에 대한 보복으로 올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 가운데 1866년 7월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으로 진출합니다. 교육을 요구하면서 난동을 부리자 평양 주민이 이 배를 불사르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프랑스는 병인 박해로 인해 처형된 프랑스의 신부들의 문제를 구실로 1866년 군대를 파견하여 강화도를 불법 점거하는 병인 양요가 일어납니다. 책임자 처벌과 통상 조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강화도를 점령하였으나 조선 조정은 프랑스의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양원수 장군은 정족 삼성에서 프랑스군을 공격하여 승리하고 이때 외교장각 도서 등을 프랑스군이 약탈해 가게 됩니다. 병인 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은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서양의 통상에 대해 쇄국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1868년 독일인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후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한 해명을 듣고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 신미양요를 일으킵니다. 먼저 병인양요에 대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860년) 2차 아편전쟁 때 베이징 조약을 중지한 대가로 청은 러시아에 연해주 일대를 넘겨주는데요. 이에 조선과 러시아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대게 되자 처음으로 서양인들과 국경을 접하게 된 조선은 위기감이 높아졌습니다. 이후 러시아인들이 자주 두만강을 건너와 통상을 요구하자 흥선대원군은 프랑스의 힘을 빌려 이를 막고자 합니다. 당시 조선에는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천주교를 전파하고 있었기에 이들을 통해 프랑스와 접촉하려 했으나 선교사들이 정치적인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양반과 선비들을 중심으로 천주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흥선대원군은 대대적으로 천주교를 탄압하는데요. 1866년 초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를 체포해 처형하는 병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때 살아남은 선교사 리델이 조선을 탈출해 당시 청에 머물던 프랑스의 극동함대 사령관인 로즈 제독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새로운 시장 개척지로 눈여겨보고 있던 프랑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선에 군대를 보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병인 양요인데요. 1866년 여름 로즈 제독은 1차로 프랑스 군함 3척을 이끌고 인천 앞바다를 거쳐 한양 근처까지 올라옵니다. 하지만 조선 조정에서 연안 경비를 강화하자 강화도에서 한양에 이르는 백기를 조사한 후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군함 7척에 1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프랑스군은 강화도 갑곡진에 상륙한 데 이어 며칠 만에 강화성을 점령하고 선전포고문을 발표합니다. 프랑스군은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따라 우리 동포를 학살한 자들을 처벌하러 왔다. 프랑스군은 갑곡진과 더불어 강화 입구를 지키는 중요한 요새인 문수산성을 공격하는데요. 이곳에서 한성근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은 용감하게 싸워
프랑스군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정족산성에서도 양헌수 장군의 지휘 아래 또 한 차례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병력과 무기면에서 월등하게 앞선 프랑스군과 정면 대결에서는 승리할 수 없기에 양헌수 장군은 정족산성의 남문과 북문으로 프랑스군을 유인해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이 프랑스군을 크게 이기는데요. 이로 인해 사기가 떨어진 프랑스군은 조선에서 철수합니다. 이렇게 조선이 서구와 최초로 치른 전쟁인 병인양요는 문수산성과 정족산성 전투의 승리에 힘입어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프랑스군은 철수하면서 강화성 안에 각종 문화재와 외교 장각에 보관 중이던 서적을 약탈합니다. 외교 장각엔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기록한 의궤와 임금이 지은 글과 글씨 등 귀중한 책과 문서 6천여 점이 보관돼 있었는데요. 당시 프랑스군은 은궤 19상자와 의궤를 비롯한 외교 장각 도서 약 340여 책을 훔쳐 프랑스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외교 장각에 불을 질러 나머지 책과 문화재는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네, 병인양요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이후 미국은 제너럴 셔먼 사건에 대한 해명을 듣고 조난선언 구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1871년 베이징 주재 미국 공사는 청을 통해 조선에 미국 함대의 파견과 협상 의사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조선은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그러자 미국은 강화도에 상륙하여 덕진진을 점령하고 광성보를 공격하는 신미양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지현 장군은 광성보에서 항쟁하였으나 결국 패배하고 미국은 강화도를 점령하였으나 개항을 요구하는 서신을 남기고 돌아가게 됩니다. 신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은 척합의를 세우고 통상을 거부하는 정책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미양요에 대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얼마 전인 1866년 7월에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따라 평양 근처까지 올라와서 통상을 요구합니다. 당시 평안도 관찰사인 박 교수는 나라에서 외국과의 통상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거절했는데요. 제너럴 셔먼호 선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배에서 내려 민가를 약탈하고 조선의 관리들을 잡아 그들의 배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평양 사람들과 관군들은 제너럴 셔먼호를 격침시켜 불태워버렸습니다. 1868년에는 독일상인 오페르트 일당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몰래 파헤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도굴한 유고를 미끼로 통상조약을 맺으려고 한 것인데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병인양요에 이어 도굴 사건까지 일어나자 유교 사회인 조선에선 서구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졌는데요. 이 모든 사건들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은 서양 세력을 배척하려는 의지를 더욱 강화합니다. 1871년 신민년, 미국은 5년 전인 1866년에 일어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트집잡아 강화도를 공격하는데요. 이를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미국은 5척의 군함과 1200여 명의 군대를 보내 강화도 입구의 군사기지인 초지진을 점령하고 그 다음 날엔 덕진진을 함락시킵니다. 이어 강화 해협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인 광성보를 공격하는데요. 당시 광성보는 어제한 장군이 이끄는 600여 명의 조선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대포를 쏘며 공격해오자 조선군은 어제한 장군의 지휘 아래 이에 맞서 싸웠는데요. 치열한 전투 끝에 탄환과 화살이 다 떨어지자 맨손으로 미군에 맞섰지만 결국 광성보는 함락됩니다.
그러나 잠시 광성보를 점령하고 있던 미군은 조선군과 강화 백성들의 저항이 거세어 조선과 통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한 달여 만에 퇴각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은 군함과 강력한 대포로 무장한 서구의 침입인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를 모두 막아냅니다. 한편 미군은 강화도를 떠나면서 어제한 장군의 수자기를 비롯한 조선군의 대포 등을 약탈해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이상으로 신미양요에 대한 자료를 보셨습니다. 어제한 장군의 수자기는 신미양요 때 미군이 전리품으로 가져간 것으로서 2007년 장기대여 형식으로 국내에 반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경사 11주차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